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습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경기밖에 없고요. 어제 엄청난 이제 15경기 중에 10경기가 역배가 나오는 그런 매치 이후에 펼쳐져가지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좀 사리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선발 투수 맞고도 심상치 않은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경기 클블 대 볼티, 로건 알렌이랑 찰리 모튼이 붙습니다. 원래 같으면 찰리 모튼이 한창 못하다가 요즘에 좀 괜찮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볼넷 3개, 피홈런 2방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들을 많이 좀 깎아먹는 5.1이닝 만에 템파베이한테 7실점이나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흐름이 끊긴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이제 커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만나는 클리블랜드는 이 커브라는 구종에 대해서는 강한 편이 아니에요. 클리블랜드는 이제 마이너스 6.3으로 리그에서 5번째로 커브에 약하다, 이런 것들도 있는 팀인데, 근데 반대로 요즘에 클리블랜드는 얘네들이 10연패를 달리다가 이후에 11승 2패로 요즘에 굉장히 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리블랜드도 와일드카드를 조금 내다볼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후반기 때 힘을 내준다면은 클리블랜드가 또 포스트 시즌을 노릴 만한 전력인데, 로건 알렌도 요즘에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방어리나 최근의 분위기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되게 좀 오락가락이 심했는데, 최근 7경기 가량 동안에는 나름대로 뭐 이닝은 조금 아쉬울지라도 방어율 자체는 괜찮게 좀 세이브를 해주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로건 알렌이 체인지업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써가면서, 원래 체인지업을 뭐 한 3번째로 많이 쓰는데 체인지업을 뭐 2번째로 많이 쓰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구의 속도 같은 것들이 억제가 괜찮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건 알렌은 올 시즌에 근데 뭐 이제 여태까지랑 좀 살펴봤을 때 뭐 3년 차밖에 안 되니까 딱히 뭐 볼 건 없지만은,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타구의 속도 억제라든지 하드 히트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건 알렌이 뚜렷하게 어떤 공을 잘 던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크게 발견되지는 않는데요. 포심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0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3 정도로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다. 이거에는 저는 이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패스트볼의 이런 스핀수, 작년에는 2139였는데 이제 올 시즌 평균적으로 2240 정도고, 지난번 경기에 한 2270가량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150 정도 스핀수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투구의 팔의 각도, 이런 것들도 내려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안정적인 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더라, 메커니즘 상으로. 그래서 로건 알렌이 저는 올 시즌에 초반엔 조금 헤맸지만 지금은 괜찮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빠따의 기세도 괜찮은 편이고,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볼티모어의 이런 불펜에서의 약세도 보이더라.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요즘에 클리블랜드 기세를 조금 더 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 9.5 기준으로는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것 좀 생각 중인데, 근데 이러려면은 볼티모어가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뭐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클리블랜드가 사실 뭐 매치업도 엄청 뭐 마음 놓을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는 9.5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선발 투수 중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클블도 딱 이렇게 커브에 대한 약점이 좀 있기도 하고, 클블 승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경기, 리즈 올슨과 라우어인데요. 뭐 둘 다 괜찮게 해주고 있죠. 일단은 리즈 올슨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요즘에 뭐 공을 그래도 한 99까지는 던지고 있기도 하고, 한 5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투수예요. 한창 이제 건강할 때는 막 최대 막 7이닝까지 해주고, 나름대로 좀 방어율도 그렇고 괜찮은 선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의 몸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좀 안 되기는 해요. 여기다가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한때는 뭐 메이저리그 독보적인 승률 1등이었는데 최근에 1승 9패를 통해가지고 빠따가 정말 안 터지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마운드에서 아쉬움도 있었고요. 어제는 뭐 신인 선발을 써봤는데 잘 안 먹히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는 최근에 1승 9패로 많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토론토는 이제 7월달에만 14승 4패, 오늘은 이제 근데 원정이거든요. 제가 어제 계속해서 홈에서 뭐 연승을 달렸다, 홈에서 뭐 최근에 24승 3패다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게 또 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7월달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내뿜고 있고, 디트로이트랑 토론토가 이제 1승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디트는 60승, 토론토는 59승으로 따지고 봤을 때 양 팀의 전력 차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토론토는 원정에서는 그냥 뭐 반반 정도의 성적이다. 홈만큼의 이점은 없다.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토론토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좌완 상대로 19승 8패로 굉장히 독보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맞긴 맞는데 얼마 전에 피츠버그의 이제 그 폴터한테도 굉장히 막히는 모습이 있었었죠. 그만큼 요즘에 디트로이트의 빠따기세를 높이 살 수는 없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뭐 에릭 라우어도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보통 이제 불펜 데이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요즘에는 이닝을 6이닝가량 책임져주는 날이 꽤 많습니다. 토론토는 요즘에 오히려 디트로이트보다도 불펜 상황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내일은 뭐 디트로이트가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 빠따가 대폭발을 할 거라고 하지만은 얼마 전에 뭐 폴터한테도 조금 고전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저는 토론토에 일단은 역배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노려보고 싶어요. 그만큼 양 팀의 분위기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좀 토론토를 좋게 보고 싶고 언더오버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디트로이트가 되게 못 치는 거 맞아. 그리고 토론토는 요즘에 좀 오바 기세가 괜찮은 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바를 뭐 자주 내주는 것까지는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선발들의 맞대결이면은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더는 이게 뭐 디트로이트에서 뭐 예를 들어 스쿠발이 나온다거나 토론토가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는 날에도 글쎄 한 7.5 정도밖에 안 줄 것 같은데 이 경기가 8.5라는 거는 큰 메리트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언더보다는 그냥 차라리 도전할 거면 토론토의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도전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소니 그레이 그리고 다르비쉬인데 요즘에 사실 좀 의심이 되는 선수들 간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인트루이스의 소니 그레이는 얘가 이제 저번에 완봉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9이닝 동안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으면서 삼진 11개 무사사구로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4경기 동안 17.2이닝,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고 방어는 7.64까지 치솟았고 물론 뭐 볼넷이 많았다, 피홈런이 많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좋지가 못했어요. 7.64로. 하지만 여기에는 되게 좀 밥입, 좀 이제 불운한 타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원래 소니 그레이는 이렇게 좀 포수를 많이 탄다. LL랑 할 때랑 이제 파이스랑 할 때랑 차이가 크다고 했었는데 이 4경기 동안 전부 다 파이스랑 했는데도 기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포수 탓도 할 게 못 되고 소니 그레이가 저는 요즘 좀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은 되기는 해요. 물론 올 시즌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2.84, 원정 5.84로 거의 뭐 방어리 3점가량 차이가 나는 홈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한데 이 안 좋은 기간 동안에서는 사실 홈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이닝도 못 먹고 일단은 소니 그레이는 요즘에 좀 안 좋은 시기이긴 하다. 불운한 면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르비슈가 나오는데 다르비슈 지난번 경기 때 한 79 정도 던져가지고 5이닝을 먹었습니다. 많지 않은 이렇게 투구수로 이닝을 잘 먹는 건 좋은데 복귀 이후에 사실은 실점도 많기도 하고 좋지가 못해요. 지금 3경기 동안 계속해서 뭐 실점이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볼넷도 많고 사실 다르비쉬도 그렇게 뭐 믿을만한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와중에 양 팀은 언더오버 상으로도 둘 다 지금 뭐 빠따가 훌륭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태예요. 꾸준하게 좋은 빠따 기세를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발견이 안 되는데 일단은 다르비쉬는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약한 면모가 조금 있습니다. 통산 60번의 타석에서 3, 4, 5 정도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았었다. 더구나 이렇게 좀 장타율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들. 그래서 이래 그 2차적인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찍히는 게 보이기도 하죠. 소니 그레이도 뭐 280 정도면 강한 편은 아닌 것 같고. 글쎄 세인트루이스의 소니 그레이가 참 의문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다르비슈는 조금 만만하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점차 게임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이점은 있는데요. 양 팀이 올 시즌 거둔 승수라든지 팀의 규모 그런 거 따져보면은 샌디에고가 사실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돼. 샌디에고가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주는 모습은 잘 안 보여가지고 되게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뭐 오바 같은 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스턴 대 어슬레티스 경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니까 아마 알렉산더가 나온다는 거는 휴스턴이 오늘 마운드 운영이 조금 어설프다는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맥컬러스가 부상자 명단에 또 올랐는데 지난번에도 맥컬러스가 부상자 명단 갔을 때 이 친구가 땜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막 6이닝을 먹어주면서 되게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뭐 이닝도 한 6이닝 비슷하게 먹어주기도 하고 방어율도 괜찮아요. 난 알렉산더에 대한 기대치가 뭐 높진 않지만 지난번에는 의외의 활약을 해줬다. 스캇 알렉산더 동생인데 휴스턴에서는 뭐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뛰었지만은 올라왔을 때 나쁘진 않았었더라고요. 뭐 지금 뭐 기록보다는 딱히 좀 이제 쓰임새가 약간은 있다. 그 정도 수준은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 콜업이 되게 좀 놀라운 활약을 한 거고 그런 활약들을 길게 보여줄 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는 선수다 이런 건데 반대로 이제 오늘은 또 세베리노가 원정에서 나옵니다. 올 시즌 여러 차례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다.
홈에서는 6.68, 원정 3.10으로 특히 원정에서 괜찮은 모습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난 몇 경기 동안에는 원정에서도 되게 안 좋아가지고 세베리노의 이런 원정 이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게 못 됐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최근 2게임 정도는 세베리노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 뭐 딱히 뭐 근거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일단은 커터를 많이 던지진 않지만은 요즘에는 좀 커터의 비율을 많이 올려가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커터의 구속이 조금 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94.5마일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커터의 활용폭을 넓히면서 그래도 조금 막아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세베리노가 지난번 등판 때도 조금 잘 막았었는데, 이후에 이제 좀 불펜에서 좀 실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껴있어가지고 약간 손해를 본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세베리노는 한창 안 좋았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는 괜찮은 면모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세베리노도 휴스턴 애들한테는 좀 약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통상 93타석에서 303 정도로 안 좋은 면모가 조금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2차적인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뭐 피장털이 높다든지 볼넷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세베리노가 뭐 아주 나쁘다 그렇게까지 볼 거는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늘 뭐 휴스턴의 마운드 운영이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구스토 같은 애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일단 이 친구가 얼마나 길게 이어갈지도 모르겠고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는데, 나는 마음 같아서는 요즘에 휴스턴이 다시 또 잘 치고 있긴 하거든요.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휴스턴이 쉬울 것 같진 않아, 배당에 비해서는. 물론 휴스턴이 뭐 홈발도 많이 받고 홈에서의 핸승 비율도 높다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의심하는 형태를 보고 싶어요. 굳이 뭐 어슬렉시스의 뭐 역배 같은 것들을 노릴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지만 프렌 정도? 그 정도만 노려보도록 할게요. 8.5 기준으로 나는 그래서 약간 언더보고 싶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나 이 경기는 좀 피하고 싶어. 되게 좀 뭔가 휴스턴을 믿기에는 좀 구린내가 난다, 그런 매치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휴스턴을 만약에 좋게 본다 그러면은 뭐 세베리노한테 휴스턴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이기도 하고, 요즘에 알렉산더 물론 뭐 마이너리그 성적이지만은 2경기 동안 뭐 이닝도 잘 먹고 성적이 괜찮았다, 올릴만한 이런 당위성이 있는 투수긴 하다,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휴스턴을 쉽게 보기는 어려운 느낌, 그런 것들을 살짝 품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뭐 달리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좀 느낌에 따라가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천사 대 시애틀 경기인데 키쿠치랑 로건 에반스랑 붙습니다. 자, 키쿠치도 원래 2점대 방어를 길게 유지를 해주다가 요즘 들어서는 실점이라든지 뭐 이닝 소화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모가 보여요. 특히 이제 5월달, 6월달에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7월달에 4경기 동안 4.64 안 좋은 면모를 노출을 했다. 요즘에는 살짝씩 볼넷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닝 소화를 많이 못해주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필라델피아전에서 그래도 한 이제 뭐 5이닝 동안 볼넷을 뭐 3개 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워커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긴 했었어요. 천사 내부적으로는 꽤나 상위권 선발이라고 봐야 되고, 시애틀의 로건 에반스는 지금 현재 시애틀에서는 가장 좀 처지는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요즘에는 뭐 커비라든지 길버트라든지 많은 애들이 복귀를 했지만은 에반스가 로테이션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기록상으로는 나쁘지 않긴 한데, 이 친구의 시즌 기록을 보면은 지금 10경기 동안 54이닝, 뭐 이닝은 나쁘지 않지만 9피 홈런에 볼넷 18개,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약간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좀 커터를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 커터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 구종인데, 원래부터 커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지난번 경기 때는 커터를 가장 많이 던졌었고 평소보다도 한 1.1마일가량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출루를 많이 주긴 했지만은 실점 자체는 적게 4이닝 2실점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딱히 뭐 저는 크게 좋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키쿠치는 통상 이제 그 시애틀 애들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긴 하거든요. 99타석에 2로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면모가 있어요. 옛날에 키쿠치가 시애틀에서 뛰기도 했었었고, 이후에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에는 시애틀을 꽤나 잘 상대를 했었습니다. 통산 4경기 동안 시애틀한테 0.39, 그냥 거의 뭐 실점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삼진 잘 잡고 볼넷 많이 안 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길래, 물론 올 시즌 시애틀이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빠따적으로 괜찮은 시즌이긴 하지만은 키쿠치는 나름대로 시애틀한테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천사의 승리 같은 거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양 팀의 좀 격차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배당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천사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8.5 기준으로는 저는 오바 생각 중이거든요. 나는 그냥 키쿠치가 요즘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 아쉬우니까 이닝도 많이 못 먹을 것 같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섞인 거고, 시애틀도 요즘에 빠따가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천사는 빠따가 괜찮은 편이었었고, 둘 다 뭔가 지금 딱 확연하게 빠따가 어느 한쪽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에반스는 만만해 보이고 키쿠치는 특히 요즘 들어서 약간은 좀 기세가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8.5 기준에는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팀 다 8.5 기준은 최근에 오바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죠. 키쿠치에 좋은 기록이 있다지만은 저는 요즘에 키쿠치는 조금 어설퍼 보이고 시애틀은 따지고 보면 올 시즌에는 예년에 비해선 빠따가 좋은 편이다. 그런 것도 신경 써보면서 천사승이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